국립위원회의 출범 목적은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부터 알아야 됩니까? 팩트를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진실이 뭔지. 원래 팬덤 비대위가 그래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진실을 알고자 해서. 보석으로 끄집어 내려는 것도 이 회장님께서 나와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냥 손모 트리플부터 맹목적으로 추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겨버렸던 거예요. 여러 가지를 위해서. 팩트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4개월째 난리 법석이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잠잠히 수독을 할까 하다가 제 성정이 그러지는 못해요. 불의를 보면 참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제 숙명이라니 생각을 하고 3개월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출발한 겁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투명하고 합법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 하면은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직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출범하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죠? 네, 이분한테도 요구를 하고 근거를 가지고 다 요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집행부에다가 이름을 해주면 그래서 투명하게 검증 절차를 거쳐서 회사 정상화도 그 검증 절차를 통해서 가자는 거예요. 또 2차 피해를 볼 수 없잖아요. 또 여기저기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 솔루션도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10배, 100배 찾아간 사람들은 솔루션 다른 거 해가지고 망해도 피해입니까? 그 피해 아니에요. 지금 양쪽에서 그 트리플 리더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죠. 검증은 누가 해야 맞죠? 피해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그럴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회사는 우리 피해자한테 매일같이 투명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 권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저 두 변호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거 빨리 깨우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 복구, 우리 준조합은 피해 복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주범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석을 해봤더니 주범이 1번이 요거예요, 요거. 15단계. 롤업이 뭔지 아세요? 이 15단계 롤업을 만들어 놓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렇게 시비를 친 거예요. 맞나요? 이게 왜 다단계가 아니고 이게 다단계죠? 이름이 한글로도 단계라고 나와 있네. 그죠? 아니 이게 있는데 왜 억지를 부리냐고. 아니 이게 있는데 왜 아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냐고요. 저 이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 있는지 알았으면 이거 쳐다도 안 봤어요. 2022년 10월 달에 어떤 쪽지를 줬는데 폼을 봤더니까 7단계만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박수 쳐줬어요. 아, 욕심부지 않도록 캐롤션 하구나. 너무 잘하네. 이 인간이 누굴까?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7데이터에서 9데이터로만 상향 조정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지를 낱낱이 오늘 밝혀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명확히 알고 가세요. 제대로 전달하세요. 이게 주범이에요, 주범. 1, 2, 4대 주범. 이 안에는 핵심이 트리플들. 2019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에 여기 돌아가지고 트리플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온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자, 그걸 수시적으로 제가 오늘 밝혀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본 기억이 나시죠?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2022년도 9월달에 제가 소개했을 때. 근데 옛날 표를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있었으면 저 쳐다도 안 봤어요. 말이 그러지 월 2천만 원 1억이
연 1년에 2억 4천입니다. 초부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공유경제입니까? 말이 아닌 소리죠. 요거 보고 아 그래 잘 꼭대기 가봐야 현금으로 520만 원 쓸 수 있고 캐시로 한 100여만 원 쓸 수 있으니까 아 이 정도면은 그냥 평화롭게는 못 살아도 넉넉하게는 못 살아도 남한테 신세한 집으로 살 수 있겠네. 아 우리 3만 선교사님들 3만 미자리 목사님들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꿈을 가졌다고요. 요거 가지고 그리고 통장 만들 돈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속없이 작년 9월달에요 10월달에 이 전주 지역에 있는 지금 정말로 목회를 정말 정직하게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몇 번 모여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왜? 선교사도 하도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가짜들을 신장하려고 여담이지만 네. 자 이게 바로 주법이에요. 주법.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 이 롤업이 커지니까 인베스트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520만 원 넣고 현금을 3억 5천을 빼가고 쇼핑을 3억 3천을 하고 가맹점 6천을 하고 인베스트에 230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왜 230억이나 15단계 롤업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만 잡아도 매일 0.2%면요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을 31을 하면은 얼마예요?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을 현금을 빼갈 수 있는데 그 중에 80% 빼갈 수 있는데 520억이 못 빼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겨? 빼가고 싶잖아요. 이걸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2천까지 빼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과거에 이 통장을 보여줘가면서 이 돈을 넣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이 돈을 빼가죠. 여러분 트리플들에게 햇빛이 까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불법 편법이 들어가 있어요. 왜 요구 안 하죠 그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단톡방에다 그거 요구하세요. 이게 주범이에요 주범. 어떻게 15단계를 쳐놓고 플랫폼이라고 장난질을 치느냐? 어떻게 월 2천만 원을 2억 4천만 원을 빼가게 해놓고 이게 평범한 공유경제라고 부르지느냐?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요. 왜 그런 소리는 안 하시죠? 이게 지금 다 주범이라고. 주범 1번 2번 데이터는 과학이에요. 근거예요. 그러더니 이것도 올렸더라고요 중간에. 네? 롱제비티 더 쓰게 만든 거야. 그래서 도대체가 이 회장이 올렸을까? 아니면 손모 이사로부터 자기들이 빼고 싶어가지고 이 회장을 뭔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압박을 했을까? 이게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회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이걸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 들리는 강의 다니면서 그랬잖아요. 강의 다니면서. 네? 나는 단학교가 아니야. 근데 본인이 실명해줬으니까 이걸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 도대체가 그들하고 약점이 잡혔길래 이걸 실명을 해줬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이게 근거입니다. 모 트리플 거 520만 원 20일 날이었어요. 2020년 5월 19일 날. 현금 3억 3천 빼갖고 쇼핑 3억 5천 해갖고 가맹점 6,400 썼어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돈이 235억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불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현금 빼가는 거 좋아. 회사 룰에 따라서 빼갔으니까 좋아, 인정해. 여러분 쇼핑을 많이 하세요? 상식적으로 가맹점에서 많이 쓰세요? 왜 가맹점에서 많이 쓰세요? 쇼핑은 비싸요.
저는 1170만 원 넣고요. 현금 3번 빼보고 이 회사의 정체성에 너무 반해가지고 1170만 원 넣고 1년 2개월 동안 가맹점수 1000만 원 넘게 썼어요. 쇼핑 한 100만 원 하고 현금 안 뺐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 이 정신 좋아. 야,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비싸더라도 제가 주고 사기 운동을 합시다. 이야, 멋있다. 그래서 그걸 너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제가 주고 사기 운동을 합시다. 회사는 벌어서 90%를 여러분에게 프로토콜 룰에 의해서 잘 배당을 해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맞아요, 이런. 저는 그거를 추구를 한 사람이고, 그 오프라인이라도 그걸 만들어보고 싶어서 2019년도에 이걸 오픈을 했고요. 여기서 사진 좀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저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도 운명성 그들이 남은 거 아니까. 네 눈으로 와서 좀 봐. 가라고 제가 가서 직접 보라고, 그 강 대표님 만나서 차도 한잔 좀 마셔보고 들어보라고, 그 사람 이력에 대해서 추적해보라고. 다 나타나 있으니까. 저는요, 네이버 쳐도 나오고요, 제 이름이 구글 쳐도 나오고, 전국 일보 동물 치고 다 나와요. 뭐라고 또 하나요? 자, 이분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입금이 제로예요, 제로. 입금이 제로라고요, 여러분. 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거 첫 번째예요? 제로고요. 근데 현금을 3억 빼갖고, 쇼핑을 2억 해갖고, 가맹점 4억하고, 320억이 남았네요. P2P로 싸는 거 아니에요? 저 조작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이 금액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자체가 조작. 여러분, P2P도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P2P가 짜지는 거지. 그 손모이사부터 햇빛이 까라고 뭐 증거가 다 있어요. 도망가지 못해요. 그래서 파산 관제를 통해서 다 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다행히 그 법원에서 선임하는 파산 관제의 역할이 봤더니 모든 공급사 자산을 동결시켜놓고 그동안에 잘못 나간 돈을 찾아내서 피해자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피해자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옆에서 돈을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권리가 뭐예요? 회사가 대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무가 뭐예요? 우리 모든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회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성희가 자기가 대표라며 자칭, 그럼 대표가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줄 세우게 해가지고 돈 나눠주는 걸 해야 돼요. 가맹점들한테 꼬셔가지고 나눠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전체가 모두가 공평하게 투명하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 의무를 선임을 해야 됩니까? 뭐예요 제가? 그 주장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알 권리가 있다고요. 여기에는 불법이 뭐예요? 이거 까놓은 거예요. 까놓은 거 이거에 다 무조건 불법이에요. 이거 탈법이고 이거 다 환급 다 찾아내겠다 이거예요. 우리 파산 관제인이 다 찾아내야죠. 까놓은 거. 저것 때문에 지금 임계점이 빨리 온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업인들 빚내가지고 다 사업하죠. 오늘 기간까지는 여러분들 음식점 안 하는데 빚내가지고 안 합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아가야 되잖아요. 플러스가 될 때까지는 1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10년도 걸리는 거예요. 다 그거 인정해. 그러나 중간에 운영을 잘못해서 불법 편법을 이용해서 그런데 망가졌다면 그건 죄를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자, 이거예요, 지금. 자,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4차 산업시대에 이미 3차 산업시대부터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카카오톡, 카톡, 네이버, 구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개인정보를 독점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지금 여러분 카톡 쓰고 있잖아요. 휴대폰. 지금 데이터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반복한 데 가서 결제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언제 몇 시에 누가 얼마를 뭘 먹었는지, 시래기 국밥을 먹었는지, 비빔밥을 먹었는지 다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은 무슨 시대? 데이터 산업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뭐가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은 뭐예요? 기술 플러스 데이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데이터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능이 좋으려면 빅데이터, 양질의 빅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이 IT 시대가 세상을 글로벌화를 시켜버리고 있어요. 앉아서 쇼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직구 많이 하잖아요. 미국 것도 사고 프랑스 것도 사고 앉아서 쇼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이 안 통해서 못 오지만. 네? 카카오나 네이버는 글로벌화가 안 돼요. 한국에서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먹고 입고 자고 놀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상관 국적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 이거 잘 선택한 거예요. 올바로만 했더라면 10년 이상 인계점을 목표로 갔더라면. 그런데 그래서 이 10년 사이에 매출 수입 가지고는 턱도 없는 소리예요. 플랫폼 사업은 부가가치를 새로운 어떤 이 생태계 안에 가치를 높여가는 게 뭐예요? 유저 숫자 늘려가는 거. 유저 숫자 늘려가는 거. 그거 좋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네. 가능해요. 어차피 우리가 먹고 입고 사고 보고 놀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그것이 데이터를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먹고 놀고 있고 보고 자고 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었던, 귀가 멀었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든 한국에 아프리카 사람이 여행 와가지고 확 휴대폰 빌려가지고 먹고 다니는데 그게 데이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보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가장 부자가 맞나요? 테슬라의 오너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한 5개월 전에 제가 올 때 공급방에다가 돈 자고 공급방 그거 여러 번 넣어줬어요. 일론 머스크 한 얘기. 무슨 얘기? 노는 것이 일이 되는 세상. 일이 된다고. 일론 머스크가 6개월 전에 했다고요. 5개월 전에. 근데 이상훈 회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5년 전에 노는 것이 일이 된다고. 똑똑하네. 거기에 다 넘어간 거죠. 그걸 잘 썼어야지.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을 대다 놓고 저렇게 엉터리 같이 쓰거리면 문제가 생기죠. 이걸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땡기셨다고요? 500만 원까지만 가져간 걸 갖다가 왜 2천만 원 가져가게 만드냐고요. 왜 깜을 헛게 만드냐고요. 그 돈이 다 새버린 거예요 지금. 한 데서 다 찾을 것이 없어요. 그게 주범 중에 주범이에요. 이 도대체 이변이 그걸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언변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세요. 만나자고 해가지고 너 이거 알고 있어? 주범이 뭔지는 알고 있어? 아니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할지 수술을 해서 고쳐야 될지 입원을 해야 될지 통원 치료를 해야 될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진단을 어떻게 해봐야 돼요? 정밀하게 해봐야 되죠. CT도 안 되면 MRI 찍어봐야 되죠. 네? 그게 뭐예요? 뿌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인을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 원인을 알고 나서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아 여기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수술을 하든가 약물 치료를 하든가 죽어버리든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못 고치겠어. 방법이 없어. 그럼 뭐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죽을 날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 결정하자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하세요. 3개월쯤에 문제가 되나 6개월 전에 문제가 되나 1년에 문제가 된다고 확정합시다. 뭐로 거기까지 갑니까? 3개월 6개월 왜 생고생을 해야 돼요? 빨리 결단하고 말을 꺼내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뭘 믿고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살려봅시다. 우리가 뭉쳐있으면 가능해요. 5만만 뭉쳐있어도 가능해요. 저렇게 욕심만 안 부리면 가능하다고요. 그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가? 네. 자, 그렇다면 지금 FSD에 이성희 회장하고 엄연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니 딘이 아니냐고. 그럼 여러분이 뭐가 불법이고 뭐가 불법이 아닌지 분별해야 되겠죠. 네? 네. 잘 들으세요. 여기 부부간에 오셨죠? 그죠? 부부간에 오셨죠? 남편이 이거 잘못했어. 기존에 했어. 부부니까 배우자도 같이 가야 돼요. 왜 같이 안 가죠?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호가 다 달라. 법률적으로는. 이해되시나요? 법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번호가 다 달라요. 그죠? 여기는 영농조합이에요. 여기는 주식회사예요. 여기는 주식회사, 여기는 영농조합. 그럼 주인이 누구일 것 같고 다 알아요. 주인이 누구야? 영농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고 준조합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것도 법률적으로 지금 심각해요. 이게 맞냐 준조합원이. 자 여기는 주식회사가요. 주식회사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예요. 주주. 이것부터 명확하게 알아봐세요. 그러면 여기서 뭔 사업을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있어요. 왜?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죄를 지어가지고 한번판거 이방으로 해서 기소가 되어 있어. 여기는 기소가 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다는 정황만 있을 뿐이야. 어? 부부관계 짝으로 해가지고 공범자인지 아닌지는 더 두쳐봐야 되죠. 그러나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 들어가 봤더니 불법의 정황이 포착이 되더라 이 소리예요. 뭐가 불법의 정황일까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봅시다. 여러분이 선수금을 넣을 때 뭐라고 써요 여기서? 90%를 다 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돈 가지고 자회사를 만들고 글로벌 회사를 만들고 해외 스마트폰도 하고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 90%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니까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FS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확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선수금으로 출자해서 돈을 이게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여기 주주는 누가 돼야 돼요? 명확하니 시스템 코리아가 돼야 맞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 코리아에다가 선수금을 넣었을 뿐이에요. 명확하니 시스템 코리아가 돼야 맞다고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누가 주주예요? 본인이 96%, 자녀가 3%, 99%가 가족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건 배의 협력이에요. 이 정황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자기도 이 선수금을 안 넣고 자기 돈을 넣었어. 이건 뭘까요? 자, 자기 돈을 넣은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 계약서를 봤어요. 시스템 코리아하고 FSD 계약서를. 이걸 이성희가 지금 꽂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 이 쇼핑몰을 여기서
여기다가 런칭을 했어요. 여기서 쓰도록. 그리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우리 거 런칭을 했으니까 이거가 20%를 우리가 쇼핑몰 업자한테 받아가지고 10%는 너희 주고 10%는 우리가 쓸게.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있죠? 우리를 속인 거예요. 90%를 주기로 해놓고 누가 가져간 거예요 지금? 이성희 변호사가 50% 하잖아요. 그 왜 50%냐면 20% 중에 10%를 이해가니까 이 돈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이 돈 찾아내자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 이해가 안 되시는 이 부분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명확히 따져봅시다. 원래 20%를 쇼핑업자들한테 수익률을 받았어. 지금 매출 수익으로. 그럼 1이 몇 프로가 가야 맞아요? 90%니까 2, 9, 18 18%가 가야 맞죠? 네. 10%는 여기서 쓴다 보고 운영료로. 근데 몇 8%를 누가 떼먹은 거야? 이분이 떼먹은 거예요. 입마에 붙게 된 거예요. 이걸 찾아내자 하는 것이 이성희 변호사 주장이에요.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갔어도 불법, 이렇게 갔어도 불법이죠. 뺏어가도 못해요. 이거는 그 신앙한수가 뭐야? 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네가 말은 약속도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거를 여기에 있는 우리 100% 이상 찾아간 사람 패자가 아니야. 100% 지금 못 찾아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분을 다 나눠줘 양도해.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2개월 전부터. 그럼 당신도 자유로울 수 있잖아. 판사로부터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 좋아. 당신이 양도만 해주면은 그런 걸 인정해 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우리 주주를 다 해주면 여기 흩어질까요? 아니요. 모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다고요. 1단계로.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주식을 다 준다고 해도 휴지조각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운영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죠. 마중물을 뭐 어떤 걸 갖다 쓰면 돼요? 이걸 영업을 못 한다고 하니까 예일모로 되어 있는 자산, 우리 자산들 있잖아요. 그놈을 일이 다 양도해라 말이에요. 결국 누구한테 양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피해자의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파산 관제인 제도 통해서 다 찾아내면 법원한테 우리 채권단에서 우리가 한번 살려볼 테니 우리 회생시켜 주세요. 요구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네. 그거잖아 그거. 근데 법원에서 봤더니 도저히 이거 안 되면서 무리야.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 전문가들을 응원해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검증을 충분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파산시키고 n분의 1로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근데 우리 그 어디죠? 요집사에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참 투명하게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0원 넣었지만 100원도 좋아. 그러나 투명하게만 해줘. 사고다 망할 수도 있지. 그러나 투명하게만 해줘. 정직하게만 해줘. 그럼 인정할게. 선택은 나도 잘못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왜 그 주장을 못 하시냐? 그런 옳은 소리를 했으면 유튜브에 와가지고 맞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세요. 눈팅만 하지 마시고. 왜 눈치를 보십니까 여러분? 왜 여기 저기 눈치만 보고 다녀? 쟤들은 그걸 알아요. 눈치 보고 있다는 걸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지척을 원래 듣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우리가 다 검증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자고 이거를 파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권리를 주장하자고요. 제대로 우리가 검증하겠다. 제2차 피해 당하기 싫다. 왜 무조건 쫓아오라고 그러냐? 공청회 하자. 공청회. 공청회 해. 손혜진한테 공청하자고 하세요. 이비한테 공청하자고 하세요. 엊그제 우연히 로시차 갔다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세 가지가 욕을 했어요. 저기한테 앉혀놓고. 그때 조금 난감한 얘기인데 들리는 소문이어가지고 본인을 만나고 싶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정모 씨하고 이모 씨가 자꾸 만나지 말라고 막 건다는 거예요. 신작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걸 다 하라고 계세요. 여기가 쪼개졌죠? 여기는 자기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집행부만 남아 있어요. 여기는 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전체가 그냥 회원인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회원수 신청서 쓰셨죠? 명확하게 갈 거예요. 그분들이 투표권도 있고 집행부에 들어올 권리도 있고 저는 집행부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돼가지고 여러분들 추이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솔루션들이든 지원이 됐던 시사모가 됐던 뭐 UNI가 됐던 이것들 거 우리가 검증할 때 바꿔봐. 근데 현재까지는 가장 투명하게 지금 접촉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데가 UNI니까 내가 UNI 하고 있는 거예요. 시사모도 바꿔봐. 지원도 좀 바꿔봐. 내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부를 해. 거부를 했는데 어쩌자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이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 당당한 여기는 권익원으로서 여러분들은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얼마든지 요구를 하세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알고 가야죠. 자, 보세요. 자, FSD의 지원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 현재 저한테 검증을 받지 않았으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수리적으로 잘 들으세요.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드릴 테니까. 여러분 16만이라고 볼게요. 회원들 시상으로 반대를 하고 1위 반대를 지금 FSD 반대로 왔다고 볼게요. 그럼 얼마 남아요? 8만 남네요. 8만 중에서 100% 차지가 되는 50%라고 보고 못 찾아가는 50%라고 봤어요. 4만씩이 되네요. 그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100% 차가가 130만 원 늘어요. 그랬죠, 처음에. 열흘 안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나요? 웃기고 있어요. 한 달 넘었어요, 지금. 다 탈 때 시키야 맞죠? 아니, 전문 경영인이 있기를요. 지금 팬비를 갖다가 반쪽 내놓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놓고 거기 집단이 몇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걸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믿냐고요. 회장님 약속이 있대요. 자, 그런데 데이터를 보자고요. 이게 4만 명이 130 넣었더니 520명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리가 뭐 이거 할 수 있죠? 이게 뭔 말인지 알죠? 매달 이걸 쓸 수 있대. 80% 20%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넣어놓고 이걸 쓸까요? 아니면 계속 롤을 하실 거예요? 쓰죠. 이걸 어떻게 롤을 해? 좋게. 그러면 이걸 쓰면은 이거 결제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1년이면은요 6,200억이 필요해요. 6,200억의 매출이야. 그럼 여기서 20% 수익 냈다고 볼게요. 20% 수익이면요 요 돈이 얼마? 1,200억. 이해됐어요? 네. 자, 나머지 우리는 피해자들은 돈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빼서 쓸 때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미국 계속 넣으실 거예요? 빼야죠. 써야죠. 현금은 못 벌더라도 카드 대신 짤 거 아니에요. 그럼 갚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만큼 필요하다고요, 돈이. 근데 이거 수익 이놈 두 개서 나고 요거 마중물 겨우 130 이거 나오면 재원 요거밖에 안 돼요. 요 재원 갖고 어떻게 이걸 결제를 해줍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뭐예요 지금? 1조가 필요해요. 이 근거 대라고 세요. 그럼 간다고. 바보 천치로 하라니까 이 짓거리를 한다고요 지금. 이거 정리 다 해놨어요. 여러분 다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산수예요 산수. 상식이에요 상식. 모든 법은요 상식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합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양쪽 보는 것이 그게 상식이세요? 비상식이세요? 몰상식이세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 누가 완장 하나 쳐놓으면 그 사람이 전문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냥 자격증 하나 따놨다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검사 좀 보세요. 공부시키라더니 큰 도둑은 뭐 만들어놨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언론이 문제가 많다는 알면서도 누가 언론사 사장이 우와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속고 사는 거예요. 이중성 때문에. 그 안에는요 나부터도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나만 줄 서면 나만 이쪽에 줄 서서 나라도 받으면 다른 사람은 받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 그러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그게 몰상식인지 알아요. 그 양심이. 비상식인지 알아요. 어떻게 이런 정황에 줄 서게 해가지고 일부만 나눠줍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막 유튜브로 대놓고 이걸 박수를 쳐고 있으니 이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들한테 내가 잘못 돌아가지고 피해 본 것으로 그냥 포기를 하시던가 두 번째 잘못까지 저지르지 마세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사회적, 양심적 잘못이에요. 그거는 옆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자, 이걸 여기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 비교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는 계속 우리가 검증받으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네? 여기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한테 몰고 다녀요. 이게 전부터 이거 비상식 아니에요. 당당하다면 어디든 와서 검증을 시켜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 하나 잘못하면 저는 쳐다도 안 보지만 들리는 얘기가 막 내보내게 해본다면서. 그게 정상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원익위원회 목적은 이겁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보이십니까? 폰에서 안 보이나요? 불 조금만 꺼내서 같이 한번 더 마무리가 다 돼가니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돈이 혹시 없으면 본인 거라도 빨리 정리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4개월 동안 5개월째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자, 이걸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채권단 권리 행사로 미산수금 해결, 피해자 권익위로 채무자 관계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 것. 이거죠. 불 끄고 오게 만들어야죠. 왜 우리가 의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거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걔한테 끌려다녀야 되죠? 우리가 불의한 변호사들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왜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 비용을 내가면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마무리해드린 거예요. 두 개 관계를. 네, 살펴보시고요. 정리를 한다면 여기다 네 가지로 요약을 정리를 했어요. 권익위원회는 준조합원 구제를 위한 첫걸음으로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합법적 절차로 법인 파산 신청을 통해 법인을 파산시키자고 신청하나요? 아니요. 이 절차를 거쳐야
그 다음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부득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룹 전체 자산을 동결시키고 외번호 유출된 자산을 회수해서 막 예고를 유출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막 유출시켰잖아요. 박모 씨는. 이모 씨가 또 유출시키고 있고 지맘대로. 채권자 요청에 따라서 법원이 회생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권익위원회 준수하거나 권리 행사로 시도성을 포함한 모든 법인과 모든 플랫, 합법적, 지속성, 주익성, 투명성, 병역 능력 등 권익위원회 검증단의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전문가들 영입을 해서 이거 이제 검증제 해주세요. 우리 회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승인을 해주면 그 자격을 주어서 검증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라고요. 제3자에게. 또 막 음해를 하니까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최상급 법인과 플랜을 채택해서 회사의 회생과 회원의 피해 복구에 집중하겠다고 해요. 회사의 회생은 FS만 살리는 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로 우리 팬덤들만 다 뭉쳐있으면 10만 명이 아니라도 5만 명 뭉쳐있으면 이 자산을 최소한을 찾아서 솔루션은 어떤 것이든 런칭시킬 수가 있고 A 공장이 안 되면 B 공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B 공장이 안 되면 C 공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FST만 되냐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회개하고 정말로 다시 돌아와서 몇 년 후에 나오든 본인의 재능을 합쳐주면 당신 지분도 좀 인정해줄게.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누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사 회생이라고요. 고집피지 말라고요. 왜 FST만 고집피냐고요. 준비도 안 했는데. 우리가 만들자고요. 우리 피해자 회사, 우리 회사라는 여기서는 우리 피해자들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 버리면은 못 찾아요, 이거. 왜? 쪼각나가지고. 진짜 가치는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게 가장 큰 가치인 거예요. 내가 얼마 투자한 그것이 아니고요. 이걸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네. 보존하자고요,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자, 권익위원회는 회사 파산 목적이 분명히 아닙니다. 부득불 법인 파산 신청제도라는 약자의 법적 권리를 통해서 파산 관계인을 법원에서 선임해주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어서 신탁해둔 자산으로 지금 사회행위를 하고 있는 이모 변호사의 부당행위, 이 준조한 자산을 사용한 것도 해소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특히 시스템코리아 준조합원의 자산이 내외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막아서 준조합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조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로집사에게 의뢰했던 것은 아마 어제 신청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방송을 어제 낸 것 같아요. 유튜브로 로집사가. 보셨죠? 그걸 보고 또 이석희 변호사가 또 반박 유튜브를 또 한 것 같아요.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요. 절차에 따라서. 쓸데없이 역시 교육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죄를 지라고 내보세요. 그냥. 비상식인데, 몰상식인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준조합원의 보호보상을 위한 합법적 사업과 플레이라면 어디든 적극 검증 후 본인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상으로 하든 FS로 하든 지원으로 하든 알아서 선택하세요. 저 권익위는 그런 거 통지 안 해요. 권익위는 저번 플랜 합법적인 법인도 있지도 않고 거의 플랜도 없어요.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합법적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간단합니다. 아까 원인을 우리가 분석했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했죠.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를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채권단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든 솔루션 돌리든 나누든 우리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저는 이걸 도울 뿐이에요. 마무리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다시금 요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 어제, 그리고 선과 동시에 선임을 한대요. 선임을 해서 이걸 합법적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외부 출입관 다 환수를 해서 까만 것도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걸 막 주장하자고요. 우리는 햇빛이 까라고 그걸 조사해주라고 요구를 하자고요. 막 개인도 하고 집단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협의를 통해서 회전 가능 여부를 판가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개인이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집사하고 지금 구조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범하고 나면 권익의 이름으로 공식 계약을 체결하려는 거예요. 오늘 발기 총회를 끝내고 보장하고 해서 정관을 가지고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분들은 지금 신청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예탁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대요. 한 4, 5천만 원이. 그래서 50명에 110만 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됐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11만 원 합의를 봤어요. 근데 UNI가 거기서 뭐 15만 원씩을 거기 가면 내서 이걸 쓴다고 해요. 여기 넣으신 분들은 4만 원만 UNI 넣고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거기 뭐 비용이 필요한가 봐요. 또 거기 룰이니까 룰은 서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0만 원 낸 사람은 나중에 다 환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 넣으면 상관없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성공 보수가 10%냐 5%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금액이 많은 사람은 막 5천만 원씩 든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5천만 원 다 찾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찾을지 2천만 원짜리 몰라요. 그러나 그 성공 보수에 따라서 5% 10%를 성공 보수를 뗀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법인을 통해서 다른 법인으로서 통해가지고 막 했어. 아니면 전체 문제가 돼가지고 진짜 문제가 체각됐어요. 다 찾아냈어. 그럼 모두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A 변호사는 스탠트하고 그 사람만 주고 B 변호사는 진짜 거기는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N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안 든 사람은 돈 든 사람이 이걸 다 했는데 안 든 사람은 공짜로 찾아가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개인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서류도 만들어야 되지, 쫓아다녀야지, 교통비 들어야지, 막 그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프잖아요.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벌을 끄고 벌 시간 뺏기니까 비용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낫겠어요? 집단으로 해서 힘을 밀어주는 게 좋겠어요. 집단이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힘을 실리도록. 그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여 방법은 일이 들어가시면은 쓰게 돼 있고요. 있네요. 전화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기 안에다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누가 신청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링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제 그 단톡방 링크 거기다가 들어오시라고 거기서 또 소통도 하시라고 별도로 여기 참여하신 분만의 방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담당 전화번호를 남겨놨어요. 거기다가 며칠 날 누가 얼마를 로직에다 입금을 시켰는지 착수금 그것 좀 남겨주시라고 같이 연결시켜놨습니다. 다른 분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 이어서 할 겁니다. 바로 이어서 아마 정관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정관을 오늘 제정을 해서 여러분이 오늘 관리계획청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공식 정관을 가지고 등록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